삶을 채우는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기 어렵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점점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며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도 떠나는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죽음은 점점 병원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멀리 있는 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죽음을 병원에 맡기면서 우리는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고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첨단 의료 기술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인공적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으며 수십 개의 관에 연결된 채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죽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병실에서 기계음과 인공적인 치료에 둘러싸인 채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고 사람들은 늘 활기찬 모습의 할머니를 보며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영희 할머니는 산책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발견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중 진단을 내리고 즉시 인공호흡기와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해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던 가족들은 병원에서의 시간이 그 기억을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김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마지막을 회상하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생명 연장 치료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의료적 선택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3가지 중요한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 재산 정리.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재산과 법적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꺼리지만 재산 정리와 유언장 작성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에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녀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분배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양 의무와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은 미리 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남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자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한 재산 정리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부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유언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결정.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결정을 미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명이 위태로워질 경우 우리는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연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이러한 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작성하고도 병원에서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180만 명 중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생을 마감한 사람은 불과 72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병원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을 가족들과 미리 상의하고 병원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환자와 가족 간의 소통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명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이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명 유지 장치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면 가족들은 그 기간 동안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고 이를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날들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78세의 이순자 여사는 평소 건강을 유지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결국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 위에서 눈을 감았을 때 자녀들은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은 평소에 가족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다 보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세 번째 단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박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72세에 은퇴하신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미뤄두었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고 결국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나에게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잘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을 채우는 지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